그랬어요. 자기네 핵은 방어력을 갖춘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 방어 말고 다른 게 뭐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 북에서 온 우리 하늘 동생 탈북 병사 편에 이어서 오늘은 간부 편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박군 유튜브 우리 구경꾼 여러분들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박구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오늘은 또 캡틴 유튜버, 캡틴 김성호 유튜버로서 참여하게 된 캡틴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영광입니다. 우리 김성호 대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군님 뵈려고 탈북을 했다고 해서 저는 네. 북한에서 이제 보이부라는 것이 있었고요. 보이부. 네, 뭐 보이부 잘 모르시죠? 왜 저희는 뭐 이제 대충 알고 보이부라면 있습니다. 아, 대충은 알고 그렇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북한에서 계급은 상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위가 없잖아요. 북한에는 이제 중위와 소위, 대위 중위, 사이에, 상위, 네, 대위 이렇게 사이에 하죠. 이제 상위가 그렇죠. 상자, 대저 이렇게 중간에 있죠. 맞습니다. 그죠, 네, 맞죠? 상위로 있다가 2016년에 탈북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살짝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 네. 아무튼 지금 뭐 군대 얘기하면 솔직히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군인 인생 그래프라고 네, 군인 인생인데 이제 군인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꾼자 넣어서 꼬인 인생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꼬인. 꼬인 인생들만 나오나. 네, 네. 아, 근데 박구님 인생은 우리가 네.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다들 모르시는 또 여기 엄마 뱃속 이때가 사실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여기 플러스가 100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0이라 치면 뭐 거의 풀로 차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살살 내려가면 태어난과 동시에 이제 거의 뭐 100에서 0에서 거의 한 10까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태어난과 동시에 조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유년기 시절이 이렇게 쭉 거의 10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다리 밑에서 잔 적도 있고 한여름에 그나마 조금씩 그래프가 올라가요. 여기 지금 한 17세, 8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군 생활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지만 특전사를 입대했는데 특전사가 몸이 더 힘든 거예요. 뭐 30대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가죠. 팬분들을 그리고 좀 전국에 계신 어머니분들이 다 응원해 주시는 바람에 아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와이프도 만나고 근데 결혼은 확 올라가지 않네요? 이제 군대를 나가면은 네네. 제가 보이부로 나갔어요. 군대를 17살에. 17살에 이제 강원도 몬산항 안전 보이부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검열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예. 17살 때부터 이렇게 지금 20세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불나게 태어났어요. 부모님도 이제 보이부에 계셨고 했기 때문에 오. 네. 제가 자체로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고 그래도 지금 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겠죠. 그 이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보이부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구간은 뭐냐면 제가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통상 여기서 밑에 있다가 탈북을 하면 쭉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반대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체제에서 상대를 독재를 받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자본주의라는 것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곳에 네. 와가지고 내가 너무 자유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빡주이다 풀어지니까 그렇죠. 어디가 뭐 당연히 중심을 못 그렇죠. 잡는 거야. 자유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르겠지만 맞아요. 어떻게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내 인생은 좋은 길만 갈 것이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 군인들도 그래도 간부였으면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월급이 2,740원입니다. 2,740원? 네. 달러로 치면 얼마인데요? 큰 돈으로 말씀드리면 100달러에 북한에서 85만 내지 90입니다.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북한 돈 8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란 한 보자 600원이니까 한 10알 주먹 사. 다소 알 상위 정도 월급이요? 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아. 월급으로 가지고 사는 시스템이 아니고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이부에 있다 보면 뭔가를 컨트롤을 하고 계속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일반 주민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뒤로 이렇게 뭐 좀 뒷돈이라든지 북한의 권력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뇌물공화국 진짜 많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백공구에 제가 백공구라는 곳에 있었는데 백공구는 이제 한류 드라마 네. 겉보게 단속하고 이제 네. 한류 제품 단속하는 건데 그런 데 있으면 이제 단속을 하면은 그 2,500만 북한 주민들이 한류 드라마를 다 본다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 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보던 거를 뺏어오죠.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뇌물을 주죠. 준 거 중에 가장 좀 생각나는 예전에는 뭐 쌀도 주고 담배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고요.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미제돈을 좋아하죠. 달러. 어떤 영상물인가에 따라서 뭐 100달러, 뭐 1000달러도 될 수 있고. 그건 너무 영상물에 전제
자연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갖고 어떤 영상물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조금 중간 단위고 한국 노래가 하. 가장 예를 가장 들어 높은 것이 이제 포르노. 왜요? 북한에서는 야동을 엄청 통제해요. 이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것을 떠나서 사람 인식이 빨리 변할 수 있는 거는 술, 여자 이런 거. 그 야동을 본다 하면 거의나 뭐 사형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갖고 지나가다가 아,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근데 아무나 소지품 검사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평소에 막 불만을 품고 평소에 내가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 조그마한 USB 내가 갖고 있다가 주머니 뒤진 척하면서 너 이거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까지.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그렇게까지. 너무 영화를 많이 만나요, 제가? 는 아니고 그건 완전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렇게 뺏어서 직접 보시기도 하나요? 아니면은 많이 보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어떻게 봤던 것 중에 어떻게 좀 가장 뭐 기억에 남는 포르노는 어떤 포르노? 이제 저는 잘 태어나서 네. 저희 또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젊으세요. 아버지 어머님께서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에? 아버지가 70년생, 어머니가 71년생.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근데 또 액면가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어렸을 때 더 늙어 보여가지고 와. 항상 어디 가면은 우리 엄마 얘기하면은 새엄마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 일찍 낳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뭐 괜찮으면 어떻게 물어봐도 될까요?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좋아지셨죠. 네, 아우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때 두 분 다 저랑 제 동생을 놔두고 네. 가정을 비우드셨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어려웠다가 제가 이제 군생활 때도 괜찮았습니다. 군생활도 쭉 재밌게 하다가 전역을 하게 돼 그때 더 좋았어요. 전역할 때 왜 좋았어요? 어제 전역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격투기를 하고 싶어 전역하셨잖아요. 그 제가 바로 격투기 해외 유학을 가서 또 운 좋게 또 격투기 선수로 데뷔를 하고 네.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격투기 시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합니다. 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 네.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법정 엔딩을 갔죠. 아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소송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 가면서 이제 제가 빚이 한 2억 정도 생겼어요. 아이고 지금 그래- 어떻게 다 변제했나요? 어떻게? 지금 이제 빚을 다 갚았고요. 조금씩 잃어서 다 갚았어요 지금 빚을 다 2억을. 변제했고 나중에 한 50세쯤에는 제가 나중에 시흥 시장이 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시장님. 시장님. 와. 남자로 태어나서 제가 경기도 시흥 출신인데 네. 거기 시흥의 리더가 돼보는 것이 와. 저의 꿈입니다. 예, 그때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선거송은 이제 뭐 김상호, 김상호 다음 토론으로 넘어갈 건데 요거는 이제 누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만약 당장 내일 전쟁이 난다면 이라는 이제 토론 주제예요.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죠? 많이 생각하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유, 북에 계실 때? 그건 뭐 교육 자체가 전쟁은 아닌 얘기야. 그때 만약에 북한에 계실 때 내가 만약에 보위부에 계시면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뒤에서 있는 부대라서 예. 뒤에서 북한 주민들을 나가서 싸우라 안 싸워 하면 이런 그렇죠. 이제 뭐 부대라서. 예를 들어 갖고 뭐 탈영하는 네, 이제 뭐 네, 탈영병들 잡으러 가고 네, 그런 부대라서 뭐 전쟁을 전 솔직히 싫어했어요. 아니,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북한군이 네.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다 자신들이 있어야죠. 이것도 신기해.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군사력이 되게 상위층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군인들은 그걸 알아볼 데가 없어요. 우리처럼 뭐 인터넷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군사력이 몇이고 이걸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한국과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예전에 또 저희가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4대 군사 노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대 군사 노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북한 입장에서 노선인 거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4대 군사 위협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또 김정은 시대 들어서 4대 군사 노선은 김일성이가 60년도에 내놓은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지금 또 김정은이가 4대 군사 전력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 강구나 배병종 강구나 뭐 이딴 식으로 해서 그냥 내놨는데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자기네가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그냥 핵으로 가지고 그냥 주도권을 틀어지고 나갔다는 거죠. 핵도 핵인데 요즘에 조금 또 그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전자전.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 훔쳐간 거요? 뭐 그것도 있고 요번에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블랙 해커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육성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북한은 진짜 국가에서 대놓고 도둑놈을 만드는 거네요.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사람들을 육성 키우는 거예요. 범죄 국가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무인기 최근에 또 한번 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무인기 봤을 때 어땠어요? 북한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좀 떠보는 것도 있죠. 전쟁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백전백승하겠죠. 네, 근데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도 올해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자기네 핵은 방어력을 갖춘 것이 아니고 그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 방어 말고 다른 게 뭐겠습니까?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적에 대한 과대평가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도 조금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북한은 핵무기가 제일 그렇죠. 그걸 어디서 쏠지 모르니까. 또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또 화학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거는 북한이 다 보유하고 있어요. 내일 전쟁이 난다면 네.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전쟁 나면은 뭐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뭐 예를 들어 현실적인 거, 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면 일단 저는 가족들은 집에만 있어라. 어디 움직이지 말고. 왜냐면은 많은 국민들이 피난을 생각하시는데 피난 가면 오히려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아파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있어라.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덤덤하게 그냥 참전할 것 같아요. 덤덤하게 들어가서 이제 많은 머리를 쓰겠죠. 근데 저도 군생활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쟁이 난다면 저는 이제 장교다 보니까 작전 파트를 많이 다루고 상사님은 많이 뛰어다니시고 이제 침투하는 거에 생각한다면 저는 북한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는 제 100% 확신을 하는데 싸워 이기러 그 가는 길이 두려워요. 저희 탈북민들도 젊은이들이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해요. 뭐 전쟁이 와, 일어나고 정말요? 어떻게- 당연하죠. 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탈북 청년들이 제1선에서 싸우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탈북 청년들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북한 지형도 잘 알고 있고 첫 번째. 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밀려 내려온다면은 탈북민들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를 물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러죠. 불순분자라고 당연히 해서 그렇죠. 우리를 그렇기 배신했다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일선에 나가서 싸워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탈북민들 모이면 그 얘기를 좀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가서 김정은이 목 따고 갔다고 그러는 거죠.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진짜.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뭐 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비군이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북한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붕괴될 일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게 북한이 가능성이 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북한 젊은이들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 모르지 않아요. 다음 뭐 어떻게 흘러가면 돼요. 그럼 우리 주혜가 정치하는 것도 봐야 돼요? 아, 그러게요. 김주혜가 아, 딸내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2살인가 그렇죠? 주의가 정신은 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애가 또 나오겠죠. 아, 역시 아들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죠. 아니, 아들은 있어요. 아들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후계자로 시작했다고? 누구요? 김주혜? 네. 아이, 그거는 너무 잘못 봤나? 자극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북한은 역대적으로 여성을 왕으로 시켜고 북한에서 절대 그런 게 근데 없어요. 김정은이도 우리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전에는 뭐 김정남이만 알았지. 그렇죠. 저는 만약에 내일이 전쟁이 난다면 비슷한 생각이에요. 저도 들어가고 싸운다 그러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북한이 그냥 산에다가는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종교해봤자 어차피 폭탄 낭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난다면 가족들이랑 뭐 이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뭐 차를 타고 뭐 산으로 저는 어차피 나가서 싸우고 산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가다가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가다가 그럴 수도 있죠. 콘크리트 건물이 제일 안전합니다. 네. 콘크리트 건물이 핵무기에도 살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혹시라도 잘못 막아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북한이 국군을 상대로 쏠 포탄도 없기 때문에 물론 서울 불바다 하면서 서울에는 뭐 포탄을 쏟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거 북한이 뭐 그냥 뭐 서울에 어디 뭐 이게 사람 많은데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장비 가지고 지금도 다 아마 좌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터뜨리면 그냥 무조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안 터뜨린다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아니. 북한은 김정은이 도마이기 때문에 일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 도라이가 돼가지고 보세요. 딸도 어디로 데리고 나오나. 딸도 어디 정상적인데 데리고 나오나. 이스라엘 발사장에 데리고 나가지고. 김정은 MBTI가 뭐죠? 야 이게 지금 남북 전력 비교거든요 지금. 네. 52조 그리고 5조 거의 10배 차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정규군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53만, 북한이 120만, 예비군이 300만, 800만, 전차가 2,600대, 그리고 5,800대. 장갑차 1.3만, 장갑차가 우리가 더 많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4,000, PR이 뭐였지? 장갑차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네. 북한 거요? 예.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전력 차이에서도 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배 차이가 나도 대한민국 전차가 지금 거의 뭐 능력이 거의 세계적이거든요.
외국으로도 수출도 많이 되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이게 움직이면서 포 쏘는 거. 우리 딱 한국군 전차는 자동 조준이 되잖아요. 움직이면서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포를 쏘을 수 있는데 네. 북한군 전차는 멈춰서 돌려서 태워서 그쵸. 보고 쏴야죠. 맞아요. 작전이 아예 다르죠. 그쵸. 전술도 다르고. 그리고 요즘 뭐 에어컨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던데. 네, 에어컨 나오고. 북한군 전차가 뭐 가다가 세워서 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진짜 전쟁이라면 밀고 다니면서 쏘지 않지 뭐. 아, 기름값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탱크를 밀면서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5,800대를 움직이시는 장비가 그래서 군인이 128만인 게 하나씩 이게 정규군이 사실 뭐 저희가 정규군이 지금 뭐 70만, 뭐 53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22년 기준이거든요. 병력을 좀씩 줄이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저희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40만 군으로 지금 축소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간부화식으로 해서 하고 저희 간부화. 바꾸고 있잖아요. 개편도 많이 되고 있고. 네. 북한은 출산율 괜찮나요? 북한도 점점 줄고 있어요. 저 120만이라는 건 솔직히 거품이에요. 그럼 북한도 피임을 한다는 소리인 거네요, 그러면. 피임하죠 당연히.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아, 내가 배고픈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새끼를 낳았는데 우리 새끼가 배고파하는 거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죠.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줄 건데 뭐 언제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맞아요. 네,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 군인들 되게 많이 뽑았는데 이제 여성들을 더 많이 뽑아요. 근데 이게 120만인 이유가 17세부터 요즘에 남녀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 복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지금 더 짧아 18개월이니까 네. 더 적죠 당연히. 예비군이 많은 이유도 원래 이제 뭐 정규군이 많고 전역하는 이유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금 장갑차가 수륙 양용도 되고 지금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엄청 북한도 될 거예요. 좋아요. 네, 북한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명에서 이제 수륙 양용 이제 장갑차를 밀면서 평형 킥으로 차고 나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이 새니까 밖에서 퍼내서 네, 전투기가 400대. 대한민국 원래 이게 제가 하사 때 2005년, 6년 기준으로는 전투기가 엄청 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50대밖에 차이 안 나네요. 엄청 많이 왔고. 북한에서는 거의 다 미국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네. 그 비행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기네 비행기 한 번 뜰 때 이거 쓰고 탈 정도 돼요. 비행기가 너무 몇십 년 된 비행기. 그러면 이 비행기가 안 뜨면은 예를 들어갖고 뭐 장갑차나 아니면은 뭐 전차 같은 경우는 밀기라도 하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들 수가 없잖아요. 연 날리듯이 날려야 되나? 아니,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또 그 12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뛰는 거죠. 하는 거죠.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북한에 우뚜바라고 나무로 만든 비행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레이더로 작동을 해서 이게 아예 식별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감시 체계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감시 체계 뭐 하다가 정전되면 뭐 맞아요. 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뭐 군사력 이렇게 보는데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핵은 사실 조금 위협적이죠. 핵은 그냥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넘기는 순간은 끝나는 거거든요. 북한은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그 이라크전이나 아프가전을 봤어도 민간인들로 위장한 혹은 민간인들에게도 자살폭탄 테러나 게릴라전을 할 수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네. 두려운 거죠. 우리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뭐 이기는 건 확고한데 이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네. 건 그게 제일 가장 그게 벼랑 끝 그죠. 자, 오늘은 남북 간부님들과 만나서 열띤 토론회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록 주제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차렷! 전방위대요!